이 시간이 금입니다. 질문도 짧게 하면서 최대한 날짜 답변을 끌어냅시다. 지금 그 말이 길어요 지금. 예, 진짜 예. 빨리빨리 마음이 급해. 좋습니다. 오늘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부산 북갑에서 역전승을 거둔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또 뵈서 반갑습니다. 예,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바쁘신데 예.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네. 네.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좀 피로가 많이 누적되셨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예, 예. 뭐 다들 시민들 열심히 사십니다. 음. 뭐 정치인이 뭐 그거 투정부릴 일은 아니고요. 네. 저는 한편에 좀 드라마를 아유, 본 것 그럼요.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한동훈 의원님의 이런 모습이 있었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꽤 많았거든. 예. 뭐 예를 들어서 유세차를 타셔가지고 뭐 봉을 잡고 예. 뭐 한 바퀴 도신다거나 한 바퀴 도는 건 아니었죠. 거의 유세를 하신다거나 예, 예. 그런 모습 굉장히 좀 의외였거든요. 그러니까. 계획된 건 아니죠. 뭐 그냥 한 거고요. 네. 근데 뭐 이제 거기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서 얘기해서 달라졌다는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근데 저를 평소에 아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요. 오히려 정권하고 싸워야 될 때 싸우고 이런 부분만 주로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굉장히 눈에 띄는 제가 직접 한번 천장도 내려가 봤는데 정말 눈에 정말 띄었던 게 정치인이 유세할 때 애들은 별로 여기 안 와요. 맞아요. 당연하거든요. 네. 이거 되게 이제 어른들하고 그 정치인하고의 이제 관계가 쫙 거리에서 펼쳐지는데 그냥 애들이 뭐 여중생, 여고생, 뭐 남고생, 남중생 뭐 다 와가지고 한동훈 아저씨다 하면서 막 그 친구들이 먼저 와. 그래갖고 같이 사진 찍고 네. 심지어 뭐 초등학생이 그러는 걸 봤어요. 네, 네. 왜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뭐 저도 좀 신기했고요. 이게 뭐 만들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좀 뭐 일종의 밈처럼 뭐 제 이름 부르고 도망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좀 저한테 와서 네. 리스트를 좀 올려달라 그런 분들도 많고 네. 뭐 덤블링 하거나 네. 뭐 섀도우 복싱을 한다든가 뭐 저는 즐거운 경험이었고 고마운 경험이죠. 네. 근데 그렇게 저는 그렇게 시민과 대화하는 거를 예. 평소에도 즐겁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뭐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죠. 사실 그거 아이들과 대화 잘 안 하고 약간 불편하게 보면은 그 나오거든요. 사실 촬영할 때. 아주 자연스러우시더라고요. 예, 근데 굉장히 네. 자연스럽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네. 평상시에도 저렇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이제 정치 기자에서 외람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 애들 어머니 아버님들한테 점수 따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네. 뭐 그렇게 계산하는 대로 그렇죠. 되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네, 세상이 정말 자연스럽게. 네. 제가 정치를 이렇게 좀 해보다 보니 정치에 있어서 어떤 전략 같은 거는 잘 된 경우에 결과론을 끼워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네. 다 이렇게 하고 났는데 뭐 네. 이런 얘기나 그때 내가 다 기획한 거야.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계획들이 그렇게 잘 맞아떨어지지도 않은 그렇죠. 뿐더러 제가 이제 북구갑에 내려갈 때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내려간 것이고요. 질 가능성은 컸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죠. 뭐 저는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갔지만 뭐 그렇잖아요. 어차피 정치적으로 한 번 죽는 걸 텐데 그게 꼭 2026년 6월에 북갑이 아닐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명분이 있는 싸움이었고 극복해야 간다는 생각을 했죠. 근데 네. 내려가 보니까 사실 많은 평론가들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제가 생각해도 제가 거기서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100가지 이상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몇 가지 안 되고요. 그렇지만 네. 저는 정치가 꼭 필요한 명분이 있고 그걸 그 시기에 해야 될 시대 정신이 있다면 그렇죠. 피하지 않아 왔어요. 그런 면에서는 고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기러 간 건 맞는데 이기기 쉽지 않다는 생각은 하고 갔어요. 네. 하나만 더 여쭈면은 결국 1,400여 표로 이제 신승을 하신 건데 네. 그때 그 제가 표정을 봤어요. 딱 이제 당선이 확정되는 그 순간에 표정을 보니까 옆에 사람들은 환호하고 이제 막 이제 맞아요. 기뻐하는데 침착하셨어요. 굉장히 네. 침착하면서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기자의 눈으로 어떤 걸 느꼈냐면 네. 정말 민심이 무섭구나. 그리고 저 표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표인가. 1,400여의 표라는 그 힘이 나에게 내가 정말 그동안 여기서 내가 유세하면서 만났던 그 민심의 힘이 어떤 것인가를 굉장히 반추하는 듯한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맞나요? 아니면? 뭐 비슷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네. 이 선거가
이재명 대통령이 아바타처럼 내세워서 네. 저를 잡으려고 했고 장동혁 당권파가 또 아바타처럼 내세워서 양쪽에서 저를 협공하고 그렇죠. 물량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선이기 때문에 한 팀이 빨간 팀 7, 파란 팀 7 이런 구도예요. 왜냐하면 네. 뭐 구청장 후보들도 있고 그게 다 한 팀이고 유세차만 하더라도 7, 8개 떼고 저는 한 대고 이러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상황에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 이게 되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게 돌파가 되네? 그 생각했죠. 민심이 정말 무섭고 위대한 거구나라고 그 앞에 좀 경외심을 좀 느꼈어요. 저는 어느 순간 넘어가서 사실 이게 이 깜깜이 기간 이전에는 제가 한 16개, 17개 연속으로 아주 크게 이겼잖아요. 그렇죠. 3자대에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오히려 민주당이 결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줄어들었던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걸 내려왔을 때 거기서 한다고 했었을 때 대부분의 참모와 그리고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긴 가면 안 된다. 거기는 지면 그냥 끝이다. 지면 끝이다. 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죠. 뭐 그리고 저도 뭐 초등생도 아니고 이게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봤었을 때는 이기기 어려웠죠. 불가능한 가까운 것이었는데 다만 저는 시대정신과 민심의 흐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고 거기서 제가 어떻게 누구보다도 부산 사람답게 부산 사람들 아싸라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산해서 피하지 않고 싸워야 될 때 물러서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저하고 맞다고 생각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계산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저는 진행을 좀 의원님, 빨리 해보죠. 선거 운동 좀 지켜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러다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보면서.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당선이 되셨죠. 한동훈 후보일 때는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중간중간에 선거 운동? 당연히 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예. 그러면 근데- 어떤 감정이셨어요? 그리고 저는 극복할 힘이 어떻게 있었을 보면 텐데. 역사적인 임무 같은 거잖아요. 네, 이게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하고 그리고 장동혁 당권파의 보수가 퇴행시킨 걸 막고 그렇죠. 보수를 제거해내야 재건하는 거. 이 임무가 명확합니다. 자, 다른 두 후보가 뭘 내걸었는지 기억나세요? 한동훈 지금 안 돼, 이번 뭐 그런 선거 거 같은데. 전체 중에서 제가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나죠? 재건. 네, 그죠? 네.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그러네요. 불살을- 확실한 메시지가. 그러니까 저는 네. 이겨야 될 이유가 가장 큰 분명하죠. 사람이었어요. 가장 명분이 절실했죠. 있었죠. 이겨야 될 이유가 가장 크면 저는 그거 이상의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겨야 될 그 목표가 저 개인을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저는 뭐 죽을 각오를 하고 왔다는 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게 공익적인 부분이 분명히 다 있는 거라면 저는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질 가능성이 훨씬 크죠. 뭐 그거를 뭐 제가 어떤 100일몽을 꾸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구조에서 저는 국갑에 50일 만에 가는 거고 연고가 없고 연고 없는 무소속이 당선된 경우는 대한민국 역사상은 없을 거의 겁니다. 없을 대개 없다고 그 봐도 연고가 있는 그 지역에 어떤 제왕 같은 사람이 공천에 탈락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죠. 그런 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이 낙선할 100가지 이상의 이유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겨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저는 설명했고 그걸 시민들이 보시기에 그 미래가 대단히 크고 명분이 있는 것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말하는 메시지는 기억이 나는데 다른 후보들은 아니, 명분이 그 뭐가 아니, 이거 있잖아.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소통거, 오빠 네. 이런 거 기억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명분, 그건 행동이고 실수. 국회에 들어오셨으니까 예. 조금 이제 향후 그러니까요. 질문을. 네. 국회 그동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의원으로 오실 때와 좀 느낌이 많이 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동에도 좀 제한이 있었을 것이고 저는 사실 그때는. 당대표를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생활을 오래 한 거예요. 네. 당대표 사무실 국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국회 어떤 상황을 그렇죠. 지휘하고 했었으니까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이 생소한 건 없어요. 게다가 장관으로서도 활동했었으니까. 그렇죠. 네네.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겁니다.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제어할 것이고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보수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보수를 재건할 겁니다. 저는 그런 명령을 받고 당선된 겁니다. 그 네. 명령을 따를 겁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자리는 상임위. 불편하시지는 않으세요? 그 옆에 이제 박은총 의원 옆에 조국혁신당의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뭐 정치 시작한 이래 편한 자리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또 네. 정치적인 이념이라든가 지장은 다르지만 또 대화하면서 뭐 즐겁게 대화합니다. 그렇죠. 네. 이 조국 혁신당 의원들하고 즐겁게 대화하세요? 제 앞자리가 제가 김재원 의원님이라고 네. 가수 리아 아, 아시죠? 제가 옛날에 리아 인터뷰 씨, 때도 예, 제가 예. 팬이었어요. 예, 예. 우리 그렇네. 90년대 예, 네, 제가 맞습니다. 공연도 많이 갔었고 그런 인물, 대화를 하고 네. 그분과 조국 대표의 당선과 낙선에 대해서 대화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런 문화 그러면 이제 그런 문화를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다. 뭐 그런 건설적인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즐겁게 잘 대화합니다. 뭐 예. 만나보면 제가 그렇게 대하기 어려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즐겁게 느껴집니다. 예. 옆에 있는 분하고도 예. 뭐 이제 옆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이거 투표 이제 눌러요? 전자투표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알려주시기도 하고. 네. 지금 사실 이 얘기가 그렇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지금 공한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과거 대표 시절에 좀 거리를 뒀던 사람들 또 막 쫓아내야 됐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동훈 의원 복당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실은 좀 전에 말한 대로 지금 나 알고 보면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다. 뭐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 접촉면이 그래서 지금 넓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공안증은 뭐 중국 축구가 한국 축구에 갖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보수의 재건이나 보수의 개혁은 미래를 향한 겁니다. 그렇지. 과거에 너 이때 왜 나한테 이렇게 했었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 묻는 게 아니다. 그게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공적인 임무를 가진 하는 사람이지 개인적인 어떤 관계 이거보다 저는 이거를 훨씬 공적인 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엄을 막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 미래를 향해서 보수가 다시 재건되는 데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는 누구와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옛날에 그걸 담아두고 그러진 않아. 제 성격상 사실 그래요. 성격이 그렇다 예. 원래. 그게 아니 뭐 나란 일 한 거 아닙니까? 같이 나란 나란 일을 하는 데서 생각이 잘못되거나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뭐 그런 분들을 하나하나 다 그때 뭐 징벌하거나 제거합니까? 그래서는 보수가 재건될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는 보수가 재건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 뒀던 분들이 뭐 이제 전화도 오고 그러신다면서요. 어떻습니까? 얘기도 하고. 그동안도 많이 연락 오시고 그래요. 연락 왔다. 대화하고 네. 저도 제가 부족한 경험 같은 거 드리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죠. 그 선거 때도 그랬고요. 선거 때도 선거 때도 이제 뭐 이런 선거 너무 잘 봤다, 이런 거 너무 대단하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요런 식의 오늘 한 말씀 중에서 이런 말은 조금 좀 세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전해 그런 오시기도 조언까지도 하고. 해줬던 조언이라기 뭐라 그럴까? 그런 몇 년 됐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네. 제가 한 몇 년 걸쳐서 파도가 많았는데 그 파도를 옆에서 같이 보시고 네. 그리고 같이 그 파도에 올라타기도 하고 뭐 그랬던 분들 입장에서는 또 정도 많이 들죠. 정도 들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가졌던 어떤 입장이라든가 소신이 그냥 저의 개인을 위한 건 아니고 그렇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철학이라든가 정치적인 소신, 정치적인 어떤 공공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라는 것도 아실 거고 물론 뭐 싫어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사람의 관계는 원래 차이가 있는 사람들끼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이네. 말씀. 그러니까 뭐 밖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막 서로 감정이 상했고 이런 거보다도 뭔가 지금 이게 좀 교류가 늘고 예, 있어요. 예, 그리고 예. 이제 서로 간에 마음을 점점 터가는 그렇습니다.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네. 않고 훌훌 네. 털어버리고 미래를 같이 가자는 거죠. 예, 국정활동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해 저도 주셨습니다. 53이고 다들 뭐 저보다 많으시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서로 그렇게 그렇지. 그러겠어요. 그리고 예, 예. 그 상황에서 또 네. 그분들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지층들 그렇죠. 이런 분들의 마음을 또 반영할 수 그렇지, 있었을 그럼요. 것이고 네. 그런 입장이 저는 뭐 그런 입장에 네. 대해서는 충분히 네. 다 이해해요. 아, 그런데 그렇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목표는 뭡니까? 2028년에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총선.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해야 그렇지. 됩니다. 과반 차지해야죠. 승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반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올 수 있어요. 그걸 제가 같이 목표를 하겠다는 명확히 거죠. 지시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2030년에 보수 대선. 정권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근데 이 목표를 위해서는 윤호개인이나 장동혁 대표가 했던 그 퇴행적 노선으로는 이 두 가지 목표에 그렇죠. 절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모두 이제는 머리로는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함께 가자라는 게 제 말씀이에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제가 선거 과정에서 윤호개인이라든가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온 어떤 여자분이 윤호개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과거가 아니라. 네. 근데 오늘은 이번에 너를 찍겠다. 저는 무슨 얘기지 했더니 근데 왜 그러냐면 네. 당신의 노선으로 가야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사실 그 이유만 가지고도 다른 식의 앙금이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권이 시스템을 망치면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렇지. 근데 이걸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게 접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흔들리지 않고 이기는 길을 계속 제시해왔고 어떤 뭐 정치적 형국 속에서 그걸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이거 2028년 30년 이길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만 가지고 모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만 저는 그 마음도 애국심이고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선거에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전체 동에서 전재수 후보가 1대1 대결에서 전부 승리했어요. 국감에. 네. 덕천 구포만덕. 전체 동에서 한동훈, 하정우, 박민식의 대결에서 한동훈이 전부 다 이겼어요. 전부 되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층 내지는 민주당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는 중도층을 한동훈은 가져왔다는 네.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제가 걸었던 명분은 오히려 이재명 정권을 확실하게 제어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강하게 반민주당적인 네. 노선이죠. 뭐 지금의 민주당이죠. 그런데 그런 노선을 가지고서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네. 사실과 헌법과 상식을 존중하는 노선이라면 중도의 스윙보터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선거를 통해서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2028년에 보수가 과반을 얻을 수 있는 길이고 2030년에 보수가 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네.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수 재건의 메시지를 좀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미래 네. 보수의 승리를 위한 함께 하겠다는 뜻만 있다면 과거의 앙금은 해소될 수 있다.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건 다 뭐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네. 저 욕한 사람이 좀 많았습니다. 그 뭐 어떻게 하나하나 다 네. 기억합니까? 네. 그쵸, 그냥 그거 다 넘어가는 기억했다가는 겁니다. 힘들어지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상임위도 궁금하고 네, 뭐 하긴 상임위. 한데 근데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네. 바로바로 좀 네.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복당 관련된 아무래도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뭐 기존의 뭐 평론가분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얘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빠른 복당이냐 아니면은 뭐 급하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인 한동훈 입장. 본인 의원님이 입장. 빠른 복당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번에. 어떻게 근데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관점을 이렇게 생각했으면 네. 좋겠어요. 저나 음. 재복당을 바라는 정치인 그리고 재복당이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정치인들이 있겠죠. 이런 정치인의 관점에서 보지 맙시다. 오케이. 자, 보수 재건을 필요로 하고 보수 재건을 원하는 민심이 있어요. 시민이 네, 네. 있어요. 그분들이 이미 민심을 보여줬죠. 그러면 보수 재건이라는 이 과제 자체도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계속 정치인들의 어떤 감정 상태 때문에 이 시점을 정할 수는 없어요. 보수 재건은 반드시 필요하죠. 이재명 정권이 저렇게 이전 투구로 나서는 이때가 오히려 보수 재건을 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고 골든 타임이에요. 일부러 이 골든 타임을 어떤 감정적인 문제나 정치인 개인의 어떤 불안감 때문에 미룰 필요는 없는 거예요. 미룰 필요 제가 없다. 예. 저를 무조건 언제까지 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얘기하시죠. 지금은 이제 저를 뭐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도 제가 보수의 대단히 중요한 어떤 전략 자산 내지는 무기다 이렇게들은 또 말씀하시던데요. 근데 그 무기를 왜 이렇게 아껴두죠? 정말 싸워야 할 시점이 왔는데 그 무기를 일부러 불편하다고 아껴두거나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 전체적으로 공적인 이유라면 괜찮은데 그걸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저를 무조건 받아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서두를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 보수가 재건되는 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보수가 재건되기 위해서 필요한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럼 그동안에
아무런 이유 없이 보수 입장에서 제가 제일 잘 싸운다면서요. 굳이 보수 일부러 사상이죠. 이런 아주 큰 대회전을 앞두고 그렇죠. 네. 보수를 재건할 회전을 큰 네, 전투를 앞두고 자기들도 얘기하는 전략자산. 가장 내세울 만한 어떤 그 자산을 그 무기를 굳이 안 쓸 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거는 그렇게 굳이 그걸 안 쓰고 싶어 온 사람들이 설명해야 될 문제다. 네. 예를 들어서 당나라에서 고구려를 쳐들어오는데 네. 연개소문과 양만춘이라는 분이야 어차피 가상인물일 수도 있지만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양만춘을 안시상에서 싸우지 말라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너무 내부적인 어떤 그 이해관계, 정치인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볼 게 아니라 좀 큰 틀에서 보수 전체로 봤었을 때 힘을 모아야 될 때 아닌가요? 그렇죠. 네네.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케이, 그건 좋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불편한데 그거는 공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나를 갖다 빨리 써라. 네. 내가 아니, 이런 개념으로. 제가 언제까지 이해할까요? 뭘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달라진 건 없습니다. 장동원 다만 전체로서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민심 기준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동혁 대표 거취 관련해서 이제 물러나야 된다 말씀하셨고 어제 그 양양대 최고위원이 또 좀비라고 하면서 물러나라고 했는데 그러자 지금 장동혁 대표가 내놓은 답은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더니 갑자기 서울 등에서 재선거 지금 소청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거취와 지금 현재 그 잠실에서의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또 이제 이런 그 재선거 요구라는 이런 지금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요구를 하고 싶으면 물러나고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네. 장동훈 대표는 아직 선거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분의 생각이 제가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고 네.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고 지지자들의 생각이 지지층의 우리 보수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의 생각이 중요하죠. 저는 먼저 이걸 말씀드려요. 네. 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조직은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강력하게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선관위 3법을 네. 선제적으로 지금 발표한 상태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시민들께서 이건 재선거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말씀에 공감해요. 공감하신다. 예, 그게 그 간명한 어떤 구호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어떤 분노와 이 미래가 담겨 있는 말들이니까 시민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치인이 책임 없이 거기 올라타서 그리고 너무도 속보이게 그냥 연명의 도구로 설명의 사용하고 도구로 쓰고 있다. 싶은 것이잖아요. 그건 나쁜 정치입니다. 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시스템 망치면서 공소 취소해서 자기 살기 길에 나서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전 둘이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게다가 이제 절차적으로도 어제 갑자기 발표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당대표할 때 저를 여러 가지로 압박하는 방식으로는 의총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의총에 당론을 정해놓고 네. 당대표를 배제하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의원총회 열기로 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전에 저렇게 막 의총을 오히려 배제하고 오히려 당론을 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걸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나온다? 네. 일종의 선동 같은 거죠. 선동이다. 그런데다가 액션 플랜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걸 진짜로 전면 재선거가 가능합니까? 선관위에서 당장 기각하죠. 아니 그걸 떠나서 그러면 정상적으로 투표했던 몇 천만의 참정권은 어떻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공감합니다. 충분히 그러시만 해요. 그런데 그런 점들 또 하나는 모호한 선동이란 수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장 대표나 최보현 대변인은 전면 재선거를 하려는 거다라는 식으로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건 아니다라고 다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정확하게 뭐가 맞는 겁니까? 그렇네요, 정말. 당론이 정확하게 뭔지 당론을 지금 모르겠습니다. 빨리 정해야 될 것 당론 같은데. 자체도 그렇지만
그 최고위원회 정정직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했던 그렇죠. 거지. 정한 게 뭡니까? 전면선 재선거를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소청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까? 뭐 지역에 소청. 그러니까 정정식 대표의 말은 뭐 소청을 한번 해보자 이런 정도의 뉘앙스였고 그렇죠. 네. 그런데 당 대표나 대변인 말은 그거 아니라 전면 재선거다. 네. 라고 이야기했죠. 대단히 혼란을 주는 방식이었고 준비 안 된 얘기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정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 오르는 추세로 오는 것이 마치 그걸 네. 자기 본인 아니 그게 무슨 장동혁에도 불구하고 장동혁을 배제한 어떤 전화 후보들이 오세훈 시장이나 유이동 후보나 네. 의원이나 이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민심으로 받아냈고 그렇죠. 그런 승리가 결국은 국민의힘이 앞으로 좀 보수를 재건할 만한 희망이 좀 있는 것 아니야? 이런 희망이 반영된 그렇죠. 수치인 것이지 네. 쉽게 말하면 장동혁 대표가 없으면 더 올라갈 수치란 말이에요. 네. 근데 마치 그게 올라갔으니까 내 세상이다. 저는 그렇게 민심을 호도하는 식으로 정치를 하면 네. 금방 다시 보수 재건에 대한 희망을 우리 국민들께서 거둬들이실 것이다 라고 걱정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 지금이라도 재선거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 뜻은 이 많은 평가는 끝난 것 아닌가요? 평가는 그렇죠. 다 됐다라고 평가는 말씀하셨죠. 끝났으니 제가 그것까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 이번에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지금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면은 예. 공소 취소를 어떻게든 하고 싶은 거가 아주 느껴져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하게 계속 이제 공격을 하셨는데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셨잖아요. 예.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보면 검찰총장 대행이긴 하지만 세상에 검찰총장 대행을 국무회에 매번 출석시키고 있고요. 대놓고 검찰 잘못하면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거 앞으로 어떻게 이제 문제 제기고 싸우실 겁니까? 그러니까 보수 재건해야 됩니다. 네. 보수 재건이라는 것은 보수가 말할 자격을 되찾는 거예요. 저는 사실 1년밖에 안 된 대통령이지만 제가 탄핵을 얘기합니다. 공수 취소하면 탄핵한다. 네. 이거 사실 금기이고 음.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큰 반발이라든가 부작용이 있습니까? 저는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잘못한 불법 계엄에 그렇죠. 대해서도 누구보다 숲에 숨었던 이재명 대통령보다 그렇죠. 더 앞장서서 네. 막았고 그리고 결국 눈물 머금고 음. 탄핵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저는 탄핵 공소 취소나 계엄이나 똑같은 급의 국정 파괴라고 생각해요. 동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법 내란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 네. 그러니 저는 당연히 공소 취소하면 탄핵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별로 반발이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수는 책임감이거든요. 사회에 대한. 그러면 보수가 어느 정도 재건되기만 하면 충분히 견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계엄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저거 가지고 탄핵하겠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먹히겠습니까? 결국은 지금은 그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입장은 그런 거잖아요. 사실 사법 리스크를 보는 시각이 민주당의 어떤 그 정청래 같은 주류 세력들과 이재명 대통령 측과는 다르죠. 이재명 대통령은 평생 감옥에 가지 않아야 되는 게 목표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세력들은 딱 4년만 감옥 안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공소 취소를 시도하면 굉장한 레임덕으로 직접 갈 거예요. 네네. 그렇지만 차라리 레임덕이 간다 하더라도 이걸 하려는 마음이 그냥 인간적으로 있는 거죠. 인간 욕망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이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힘은 하루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모래시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일보다는 오늘이 그나마 더 힘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걸 하고 싶죠. 네. 그렇지만 민주당 세력은 저거 하는 순간 정권을 잃을 수가 있고 그렇죠. 총선에서 박살날 텐데요. 그렇지. 그러면 그 다툼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수가 어느 정도 재건되고 보수 쪽에서 장동혁 대표 등 하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또 놀림감이 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민심의 방향을 잡고 민심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여주는 방향을 민심의 방향은 장동혁 대표가 관여하지 않은 곳만 역사적인 승리를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주 정교하게 그러면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저 민주당 내부의 저 어떤 그 말초적인 싸움을 팝콘 각처럼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민심의 편에서 이 같이 비판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민주당 쪽도 혼란스러운데 여기서 장동혁 대표의 당권파가 저런 식으로 해버리면 양비론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 상황이 보수 재건의 어떤 골든타임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골든타임. 이 점을 빨리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우리가 제가 말한 노선과 그 방식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러면 그냥 한 마음 한 뜻으로 강력하게 민주당의 전행을 비판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대결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시 당대표에 있었을 때 있었던 어떤 서로 간의 이견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르죠. 왜 다르냐면 저는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이슈를 가지고 그렇죠. 맞선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문제, 김건희 여사 라인을 정리하라는 문제, 그리고 이종섭 황상무 문제, 그리고 의료 사태 문제, 뭐 R&D 문제, 이런 잘못된 방향은 이 이슈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상 보면 네. 그 이슈에 관한 네. 어떤 차이 그런 논쟁들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는 그런 겁니까? 네. 둘이 생각이 다른 게 있어요? 그냥 당권 놓고 싸우는 거죠. 그냥 내 밥그릇을 건드리면 내가 너 물어버릴 거야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저랑 비슷한 그런 거였다면 적어도 이 공소 취소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짓 이것을 정청래가 반대하는 구도라면 오케이. 그러면 나름대로 생산적인 싸움이 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생각은 똑같이 오히려 진짜 대단히 말초적이고 네. 욕망에 부합하는 내 밥그릇 있는데 네. 이거 건드리면 내가 너 물어버릴 거야. 이렇게 가잖아요. 심지어는 저는 좀 놀란 게 벌써부터 우통 먹고 싸우더라고요. 예.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원래 이렇게 멋있는 말 쓰는 분은 아니잖아요. 이분이 정확하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네, 윤 대통령 네, 탄핵 네, 때 네. 자기 워딩으로 그렇죠. 트레이드 마크로 네. 썼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탄핵을 암시하는 그렇죠. 거죠. 탄핵을 그러니까 내 밥그릇 건드면 내가 탄핵해서 너 물어버릴 수도 있어라고 네. 아주 그냥 네. 짚고 1년 차에 대놓고, 네. 치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이 대통령은 확실한 약점이 있으니까 저런 것인데 이런 상황까지 오면 이런 집단이 과연 국정을 제대로 맡기는 게 맞냐? 맞는 말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지적하기 위해서는 보수 재건이 필요하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무슨 장동혁 당권파가 자기 연명하기 위해서 무슨 저런 거 아니 이런 게 주제가 아니라 저것만 가지고 진짜 집요하고 생산적으로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반쪽을 이쪽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국민들 보시기에는 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둘 다 극복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북갑에서 돌파해낸 것이 바로 이 둘 다 극복하라는 명령 아닙니까? 두 개의 전쟁을 하셨죠. 둘 다 극복하라는 그게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민심은 답을 줬습니다. 둘 다 극복해야 두 개의 합니다. 전쟁에서 이겨라. 둘 다 극복해야 합니다. 그게 보수가 재건되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맞는 길입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조금만 정리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는 단순한 권력 밥그릇 싸움. 다툼마다 네.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지만 아니 둘이 생각이 다른 게 있어요? 생각 같은 게 있죠. 밥그릇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은 없죠. 같이.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건 밥그릇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네. 뭐 생각이 다른 게 있나요? 그냥 내가 너 싫어 이런 거 말고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전행을 정리하고 의료개혁을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생산적인 기본적인 어떤 이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목표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한동훈 의원에게 많은 분들이 바라는 건 보수 재건이잖아요. 예. 보수 재건을 위해서 국회에서 당장 좀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또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더 많은 사람이 보수 재건의 길에 공감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저는 그건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길이 아니면 2028년에 당선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장동혁의 노선을 가지고 정말 2028년에 당선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부터는 대단히 제가 말하는 보수 재건은 큰 의미의 담론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실용적인 의미를 가질 겁니다. 실용적인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보수가. 있느냐? 어떤 게 이길 수 있는 길이냐? 네. 그걸 북갑 선거에서 기적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부산 북갑이라는 지역이 어떤 특별한 지역색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민주당이 이겼던 곳이고 제가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거는 담백하게 어떤 노선에 관한 생각, 북갑을 누가 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서로 간에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는 거고 어떤 노선이 맞는지에는 이재명 노선, 장동영 노선, 한동훈 노선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까지 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관여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었을 때 일종의 큰 큰 하나의 축소판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내일 뭐 요미우리 신문하고 또 지면 인터뷰하기로 했었고 아사히나 저 마이니치나 이런 쪽에서도 이 북갑 서버를 크게 보도를 했어요. 네네. 제가 물어봤어요. 왜 도대체 이거를 이 지역 대한민국의 지역에 있는 성권 이렇게까지 크게 지면을 그렇죠. 쓰냐? 네. 일본은 신문을 많이 보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요미우리 같은 경우는 한 뭐 800만 부, 1000만 부를 할 정도로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자기가 보기에 이건 대한민국 정치의 축소판이다. 축소다. 모든 등장인물이 등장했고 모든 등장인물들이 정말 명운을 걸고 싸우고 있다. 이거 너무 재밌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시민들 그 지역의 시민들은 어떤 대한민국 평균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고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닙니다. 뭐 저를 어떻게 보면 이 아주 애착을 가지신 분도 아니고 그러면 이 담백한 노선 이에 대한 어떤 그 결과가 노선에 관한 선택의 결과가 결국 답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그게 중도 확장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게 선거에 가까워지고 있어 이제. 그럼 이제는 대단히 실용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기기를 원하는 보수 제거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권이 저렇게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수가 이겨야 합니다. 과반을 넘어야 된다. 이기기 위한 길을 제시한 겁니다. 시민들께서. 제가 아니라. 시민에서. 그 길로 모이자. 예. 그게 보수 제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국회의원 한동훈 어느 상임위 가실 거예요? 어느 상임위 가서 어떤 활동하실 거예요? 그건 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뭐 정하실 정해주죠. 텐데요. 예, 그래도 본인이 제일 희망하고. 저는 네. 법사위 안 가세요? 잠깐만. 저는 법사위 문제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디 가나 그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지. 그러니까 굳이 법사위 일지를 살 수 법사위, 없다고 그렇지. 보내주지도 않겠지만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기재위나 네. 기재위, 산자위나 산자위, 정무위 같은 곳에서 정무위. 경제와 국가의 큰 틀 그리고 제가 북구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곳을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또 더 나아가서는 당장 현안으로는 행안위 같은 곳에서 선관위 문제를 네. 제가 몸살이지 않고 네. 제대로 개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오늘 큰 질문 하나 던져줬습니다. 아까 오늘 저 네. 행사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뵀는데요. 네. 이 화면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꼭 알겠습니다. 보셔야 되네요. 예, 예. 자, 기재위, 산자위, 행안위, 행안위까지. 예. 정무위, 네, 그렇게. 예. 네. 좋은 질문 던져주세요. 국민의힘에 과연 총선 때 보수가 이길 수 있겠는가? 이 네. 질문을 네. 오늘 던져주신 게 그 예행 연습을 제가 북갑에서 보여준 건 그렇네요. 아닌데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님께 우리 시간 있으시니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네. 좀 오글거리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치합니다. 그리고 아주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봐도 나라가 잘 되면 저 개인적으로 대단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마음으로 공적인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그렇게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생면부지로 제가 연고도 없이 내려가서 50일 만에 우리 덕천만덕 구포 덕천만덕의 시민들께서 과분한 신뢰를 주셨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음 같아서 오늘 한 두세 시간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아쉽습니다. 바쁘셔가지고 네, 네. 보내드려야 되는 게 너무 좀 네. 아쉽네요. 네. 좀 자주 좀 나와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자주 예. 나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